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 강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이보다 더 화려한 지위를 가진 여인은 없었다. 누구 얘기냐면요, 갈라 플라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여인이 바로 갈라 플라키디아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이탈리아의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로 가야 됩니다. 라벤나는 좀 낯선 곳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정말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라벤나의 위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피렌체로 볼 때는 동북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베네치아 아래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저는 볼로냐라고 하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인데, 그 얘기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 뭐 왕정에서 출발해서 공화정을 거쳐서 제정으로 발전을 하는데 최대의 그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는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 유럽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이 로마 제국의 영토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방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황제 혼자서 통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사도정 체제를 고안을 해냈습니다. 4명의 황제가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런 정치 체제였죠.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본인은 그 로마 제국의 동쪽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정제로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터키 쪽, 그 다음에 중동 쪽, 아프리카 동북 쪽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통치했고요. 동로마 제국의 부제였던 갈레리우스는 그 발칸 반도, 그리스 반도 요쪽을 통치했습니다. 요게 이제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정제였던 막시미아누스는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쪽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의 부제였던 콘스탄티우스는 현재의 프랑스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4명의 황제가 나누어서 통치하던 거를 이제 종식시킨 것이 누구냐면은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 사두정 체제 하에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다스렸는데 죽을 때 돼서는 또 마음이 달라졌는지 자신의 2 아들에게 로마 제국을 나누어서 상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살 먹은 장남 아르카디우스에게는 동로마 제국을 상속시키고 그 다음에 10살 먹은 차남 호노리우스에게는 서로마 제국을 상속했습니다. 요게 이제 395년 이때가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395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뉜 상태에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죠. 자,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서 이제 세습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르카디우스는 17살에 황제 위에 올랐기 때문에 초상화에도 어느 정도 성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노리우스 같은 경우는 10살 먹은 어린아이로서 황제 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초상화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동로마 제국도 문제가 되지만은요, 10살 먹은 호노리우스가 물려받은 서로마 제국은 그 주변의 그 게르만족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서 위태로워집니다. 그러자 호노리우스는 로마를 버리고 라벤나로 수도를 옮기지요. 그래서 라벤나가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 후기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 라벤나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보면은 작은 도시입니다. 저는 걸어서 투어를 했거든요. 뭐 버스 노선은 잘 모르겠고 택시 타기도 힘들고 그래서 걸어서 투어를 할 정도로 규모가 작은 도시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때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그 모자이크 장식 그림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1996년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 초기 비잔틴 제국 시절의 기독교 문화유산 이거를 일괄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산 비탈레 성당과 갈라 플라키디아 영묘인데 갈라 플라키디아 영묘가 바로 오늘 이보다 더 화려한 지위를 가진 여인은 없었다라고 하는 제목에 붙었던 그 갈라 플라키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묻혀있는 영묘입니다. 이 두 군데는 정말 라벤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갈라 플라키디아 영묘예요. 산 비탈레 성당 옆에 있습니다. 지금 그 갈라 플라키디아 영묘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왼쪽에 산 비탈레 성당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로 보면은 산 비탈레 성당이 훨씬 크지요. 갈라 플라키디아 영묘. 영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무덤과 사당을 결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신을 안치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제를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 영묘인데 갈라 플라키디아 영묘는요. 제가 본 영묘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에서 보았던 그 아우구스투스 영묘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현재는 천사의 성이라고 해서 이제 전쟁박물관으로 쓰이지만은 그런 영묘에 비하면은 규모는 작습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갈라 플라키디아 영묘도 감상을 할 텐데 그보다 먼저 도대체 갈라 플라키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지위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화려한 지위를 가진 여인은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1세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사두정 체제하에 4개로 나뉘어서 통치되던 로마 제국을 테오도시우스 1세가 통일했다고 했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테오도시우스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를 얻었습니다. 아까 초상화 보셨던 그 두 인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한 뒤에 다시 재혼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딸 하나를 얻었는데 그게 갈라 플라키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 플라키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인은 태어나자마자 황녀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통일한 로마 제국을 본인이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남에게는 동로마 제국을 상속하고 차남에게는 서로마 제국을 상속을 했는데 이 서로마 제국은 호노리우스가 황제위를 계승했는데 갈라 플라키디아와 공동으로 통치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통치가 됐겠습니까? 호노리우스도 10살이라 아직 어린아이인데 갈라 플라키디아는 이복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하고 난 뒤에 재혼한 부인에게서 얻은 딸이니까요. 갈라 플라키디아 같은 경우는 출생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호노리우스보다는 너댓 살 정도는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5, 6살 먹은 아이인데 무슨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공동 통치자였으니까 황제의 지위를 얻은 거죠. 황녀의 지위는 타고났고요. 철들기 전에 황제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런 여인도 인류 역사상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요건 이제 호노리우스와 갈라 플라키디아 시절의 이제 금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복 오빠였던 호노리우스가 더 중요하니까 금화의 크기도 좀 크고 갈라 플라키디아 거는 그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10살 먹은 황제, 그리고 한 대여섯 살 먹은 공동 황제가 통치하는 그 서로마 제국이 안전할 수가 없죠. 그 주변에 그 게르만족이 그 야만적이고 어떤 전투적인 호전적인 그 게르만족이 수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414년에는 서고트족의 왕인 아타울프가 로마를 약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약탈입니다. 그때 갈라플라키디아가 인질로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 공동 황제가 인질이 될 정도면은 서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무너져가는 중이었던지 알 수 있죠. 결국 라벤나로 도시를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질이 되었다가 아타울프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갈라플라키디아 입장에서는 서고트족의 왕비가 된 거죠. 물론 공동 황제에서 왕비가 되었으니까 지위는 좀 격하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아무튼 이번에는 왕비의 지위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지 1년 뒤에 아타울프가 사망하자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통치를 한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왕의 부인이 일단 왕의 지위를 계승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왕의 지위도 얻었습니다. 황녀의 지위와 황제의 지위, 거기다 왕비와 왕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노리우스가 좀 허약한 황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호노리우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의 부하 장군인 콘스탄티누스 3세가 그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플라키디아, 이제 과부가 된 갈라플라키디아죠. 과부가 된 갈라플라키디아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호노리우스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콘스탄티누스 3세를 공동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갈라플라키디아의 지위가 또 변하지요. 남편인 콘스탄티누스 3세가 공동 황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황후가 된 겁니다. 하여튼 황제도 해봤고 왕도 해봤고 황후도 해보고 하는 그런 다양한 지위를 갈라플라키디아는 갖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호노리우스 황제의 취미라고 하는 그림인데 호노리우스 황제가 황제로서 새 키우는 재미를 취미를 갖고 있다는 건데 얼마나 황제로서의 그 자질이 부족했던가 하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복 누이의 남편을 공동 황제로 임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3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호노리우스도 후계자가 없이 세상을 떠나자 그 콘스탄티누스와 갈라플라키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발렌티아누스를 황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갈라플라키디아 같은 경우는 황제의 모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어린 아이가 통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자 어머니인 갈라플라키디아가 대리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섭정의 지위까지도 얻습니다. 지금까지 갈라플라키디아의 그 화려한 지위를 알아봤습니다. 황녀로 태어나서 공동 황제가 되었다가 서고트족의 왕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계승했다가 다시 서로마 제국의 황후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황제의 모후가 되었다가 섭정이 되는 이런 다양한 지위를 가진 여인뿐만이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 그 화려한 지위를 가졌던 여인이 묻혀있는 갈라플라키디아 영묘도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라벤나에 있는 기독교 그 건축들이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아름다운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 때문인데 특히나 아름답고 또 완벽하게 보존된 것이 갈라플라키디아 영묘입니다. 이런 그림들 내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묘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그 내부 여기는 천장입니다. 파란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네요. 이런 아치 지붕에 있는 모자이크로 처리된 꽃 문양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에 보이는 커다란 석과는 갈라플라키디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거는 이런
에덴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 모자이크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